잘 들리죠? 아쉽게도 뭐 아쉽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아쉬운 친구들도 있고 전 너무 아쉬운데 아쉽게도 오늘이 이제 머신러닝 전공업에 제가 준비한 마지막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6강짜리 강의를 준비했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비지도학습하고 지도학습 둘 다 배웠죠? 마지막으로 제가 지도학습에서 쓸 수 있는 이 실전 스킬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이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쓰고 있고, 그다음 저도 이제 할 때마다 맨날 쓰고 있는 이제 그런 기법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니만큼 이제 핵심만 담겨 있고, 좀 더 어렵지만 지금까지 저를 잘 따라오셨던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될 만한 것만 모아가지고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머신러닝 실전 스킬은 교차 검증 방법하고 데이터 증강 기법, 그리고 앙상블,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이 스킬 중에 하나예요. 이 스킬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처음에 배울 것은 교차 검증 방법이라 해서 그 영어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크로스가 교차고 밸리데이션 검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그 지도학습했을 때 항상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그 밸리데이션 할 때 크로스 교차해서 검증을 한다고 해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불러요. 음. 그래서 어떻게 교차해서 검증하느냐? 데이터가 부족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여러 개를 나눠 각 학습마다 다른 검증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방법. 말로 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그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 올 데이터,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면은 원래는 트레이닝 데이터,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이제 한 요 정도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한 요 정도 나눠가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쓰고 나머지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쓰고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교차 검증을 할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만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나눠요. 그럼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일단 없는 거죠,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 한 80%, 테스트 데이터 한 20% 나눠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밸리데이션 셋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K가 만약에 5라고 했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를 5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5개로 나뉜 요 뭉치들을 폴드라고 불러요. 폴드. 이제 폴드라고 하면은 접는다라는 의미인데 종이 접기 뭐 이럴 때 이제 폴드 이렇게 하는데 폴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5개의 뭉탱이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학습시키고 검증시킬 때는 이 폴드 1을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써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학습을 시킵니다. 네. 자, 다시 첫 번째 학습을 시킬 때는 1번만 빼고 폴드 1번만 빼고 2번에서 5번까지를 학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폴드 1번을 밸리데이션 셋으로 써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습시킬 때는 폴드 2번을 내둔 다음에 폴드 1번부터 3, 4, 5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2번을 검증 셋으로 밸리데이션 셋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폴드 3번만 검증 셋으로 쓰고 나머지는 학습을 트레이닝 데이터 셋으로 쓰고 4번 네 번째 학습에서는 이제 폴드 4번을 검증 셋,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학습에서는 폴드 5번을 검증 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검증 셋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쓴 다음에 5번은 연속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나 마지막에 검증을 하는 이런 방법을 바로 K-fold cross validation, K-fold 교차 검증 방법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번만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시킨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검증을 했었죠. 근데 이것을 5번을 반복 학습시키면서 여러 개의 각각 다른
이제 검증셋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혹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친구들은 꼭 다시 그 채팅창에다가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도를 약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교차 검증 방법 중에 가장 유명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유방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클런의 토이 데이터셋의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데이터셋을 로드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 많이 했었죠? 이렇게 실행을 시켜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유방암 데이터셋은 뭐 민 레디어스 이게 뭐 반지름, 이제 질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겟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타겟이 0이면 양성이고 1이면 악성이었죠.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 이것을 전처리를 합니다. 네,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표준화를 해서 전처리를 해요. 네, 이것도 했었고요. 데이터셋 분할을 합니다. 데이터셋 분할을 하는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분할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학습을 시켜볼게요. 그냥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가지고 한 번만 분할해가지고 하는 거. 455개의 트레이닝 셋과 114개의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는 455개로 학습시키고 114개로 검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전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류를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번엔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예전에 했던 거 해볼 거고 애큐러시 스코어로 정확도를 구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모델에 넣고 X트레인, Y트레인을 넣어서 학습을 시키죠. 그 다음에 모델에 학습시킨 모델에다가 예측, 프리딕트 해가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고 Y프리드,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정답값하고 비교해서 정확도를 추출해냅니다. 97.36%의 정확도가 나오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했을 때의 정확도예요. 이번에는 교차 검증을 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차 검증.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 그 다음에 K-폴드, 이게 바로 K-폴드 밸리데이션 할 때 그 데이터를 5개로 나눠주는, 데이터를 K개로 나눠주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개로 나눌 거냐라고 해서 K-폴드에다가 N 스플릿 해서 5개로 나눠주세요 라고 합니다. 5개로 나눠준 다음에 포문을 돌면서 트레이닝 할 인덱스랑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할 인덱스를 각각 출력을 해볼 거예요. 네, 그렇게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자, 천천히 한번 따라 볼까요? 첫 번째 학습 i는 1일 때 첫 번째 학습에서는 트레이닝하는 인덱스는 114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114, 115, 116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568까지 이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는 114번 데이터부터 568번 데이터까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인덱스는 0번부터 113번까지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트레이닝 인덱스에서 지금 i가 1일 때 트레이닝 인덱스에서 앞에 0부터 113까지 빠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114번에서 568번까지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0번부터 113번까지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검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i가 2일 때는 두 번째 학습시킬 때는 0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번부터 113하고 여기 중간에 좀 비어있죠. 114부터 비어있고 228부터 568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시키고 밸리데이션은 114부터 227까지 밸리데이션 하는 거고 3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레이닝 인덱스가 쭉 가다가 아마 227까지 있고 228부터 없죠. 228부터 341까지 없죠. 그래서 228부터 341까지는 여기 있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5번을 다섯 개로 나눠서
5번을 검증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2번 할 겁니다. 5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차 검증을 할 건데 굉장히 진부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부하지만 이해가 잘 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일단 정의를 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정의를 하고 K폴드로 5개로 나눠주죠. 그게 CV라는 어떤 객체에 들어있는데 아까처럼 포문을 돌면서 5번을 학습시킬 겁니다. 그래서 X트레인의 데이터는 우리가 전 처리한 거에 트레이닝 인덱스를 넣을 거고 그다음에 Y트레인은 트레이닝 인덱스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트레이닝 인덱스에 그 다음에 타겟만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뽑아내고 밸리데이션은 밸리데이션 인덱스로 넣어야 되겠죠. 그죠? Y도 밸리데이션 인덱스를 넣고 타겟을 뽑아내야겠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첫 번째 학습시킬 X트레인, Y트레인, X밸리데이션, Y밸리데이션 이렇게 데이터셋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여기서 정의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한번 그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검증을 해본 다음에 애큐러시 스코어를 뽑아가지고 이 ACCS라는 이 빈 그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애큐러시를 5개를 저장해서 한번 평균을 내보거나 아니면 경향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배치를 돌았죠. 첫 번째 그 폴드 첫 번째 스플릿을 돌았죠. 두 번째 스플릿에서는 또 이제 i가 2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인덱스를 또 뽑아냅니다. 아까처럼 뽑아내죠. 뽑아내서 아까 첫 번째 스플릿을 학습시킨 모델에 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또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검증해서 다시 그 정확도를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플릿에서 또 새로운 밸리데이션 셋을 뽑아내서 또 밸리데이션 셋을 뽑아내서 또 그 똑같은 학습시켰던 모델에 세 번째로 학습시키고 다시 검증하고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 네 번째 똑같이 반복하고 5번째 반복하고 그러면 이 모델이라고 정의한 우리가 이 모델이 총 5번의 학습을 거치게 됩니다. 검증도 5번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냥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가지고 했던 거랑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면은 앞에서 이렇게 그냥 한 번 학습시켰죠. 여기서는 피시 한 번만 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학습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을 때는 포문을 돌아서 5번을 도니까 이 피시 5번이 되고 프리딕트도 5번이 됐죠. 학습도 5번, 검증도 5번. 그래서 그 똑같은 과정을 5번 했지만 데이터만 다르다. 데이터가 계속 5번이 다 다른 데이터로 학습시킨 거다. 다른 데이터로 검증을 한 거다라는 게 더 정확하겠죠? 다 다른 데이터로 검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accuracy score, 이 ACCS에 5개의 accuracy score가 들어있을 테니까 리스트로 5개가 나오겠죠. ACCS를 찍으면. 그래서 첫 번째 스플릿을 돌았을 때는 97.36이 정확도가 나왔고 두 번째 스플릿은 95.6, 세 번째 스플릿은 98.2, 네 번째 스플릿은 98.2, 다섯 번째 스플릿에는 99.11이라는 엄청난 정확도의 모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해가 되나요?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질문해 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하면은 막 원래 정확도가 위에서 몇 퍼센트였죠? 97.3%인데 아래 방법대로 하면은 99.1%가 나옵니다. 그러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쓰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한번 대답해 볼래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음. 이렇게 해서 99.1%가 나온 거랑 97. 아까 3%가 나온 원래 방법이랑 비교해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보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쓰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음. 사실 이런 의문이 들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막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어.
들죠? 음,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근데 제가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좋지는 않다는 게 일단은 그 기준이 달라요. 여기서 기준이. 왜냐면은 여기서 쓰는 X 밸리데이션 데이터랑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사용한 이 X 밸리데이션 데이터랑 과연 같은 데이터인가? 음, 같은 데이터인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테스트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위에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썼을 때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안 썼을 때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줘가지고 어 섞어가지고 막 랜덤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마지막 교차 검증을 하여서 마지막에 사용한 이 엑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요거죠. 지금 i가 5일 때죠. i가 5일 때. i가 5일 때. i가 5일 때는 밸리데이션 인덱스가 이렇게 456, 457, 458, 459, 460 굉장히 순차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교차 검증을 안 했을 때에 사용한 밸리데이션 데이터랑 나 교차 검증을 했을 때의 밸리데이션 데이터랑 다른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데 그 예를 들어서 A 학생, B 학생인데 A 학생하고 B 학생하고 다른 문제를 줘놓고 A 학생이 90점 맞았고 B 학생이 100점 맞았으니까 B 학생이 잘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정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은 공정하게 판단하려면은 똑같은 수능 문제를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수능 문제를 두 학생한테 내주고 점수가 높은 학생한테 더 잘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교차 검증 방법에서 진짜 원래 거보다 더 잘 됐다라는 것을 검증하려면은 위에서 썼던 데이터 셋하고 검증 셋하고 똑같은 검증 셋을 사용해서 여기서 써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다른 수능 문제를 줘놓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다 다른 거다, 지금. 인덱스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무조건 교차 검증이 좋은 건 아니고 데이터셋이 없을 때 좀 더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숙제로 여러분들이 위에서 사용한 검증셋을 가지고 밑에서 교차 검증을 학습한 이 그거 모델을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검증을 해보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처음에 진부한 방법을 했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약간 간단하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부한 방법을 했냐면은 이렇게 포문을 써서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에 더 이해를 하는데 더 좋거든요. 5번을 학습을 시킨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하면은 코드가 5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셀킬런의 모델 셀렉션, 그다음에 크로스벨 스코어 이걸 쓰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가지고 그냥 정확도까지 에큐러시 스코어까지 다 한 번에 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델을 정의를 하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쓰겠다 정의를 하고 K폴드로 5개를 스플릿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벨 스코어 여기서 쓴 크로스 벨 스코어의 모델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학습시킬 데이터 그 다음에 Y값 라벨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 K폴드 한 5개 나는 거를 넣어주면 정확도가 싹 하고 담겨요. 그래서 ACCS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위에서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굉장히 간단하게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SVM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밑에다가 코드 셀을 하나 만든 다음에 SVM을 쓸 때는 아이고 SVM을 쓸 때는 from scikit-learn 그다음에 리니어 모델이었나? 아니다. SVM import SVC 이렇게 한 다음에 모델에 SVC라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 위에 거는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위에 건 그대로 쓰면은 SVC를 썼을 때, SVM을 썼을 때 또 에큐러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행시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했을 때랑 SVM을 사용했을 때 정확도를 비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도를 다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개의 정확도를 보고서 뭐 이거의 평균을 내던 아니면 마지막 것만 사용하던 여기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정확도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교차 검증 방법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죠. 교차 검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결과 비교해서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습하시면서도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했던 것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더 생각해 봐야 돼, 진짜. 왜냐면은 위에서 제가 그림을 보여줬죠. 음. 이렇게 그림 보여줬고 우리가 첫 번째 그 2회차에서 데이터셋 뭐였나 머신러닝 데이터셋 수업에서 이때도 한번 그 제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설명하면서 한번 그 데이터셋 나누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 밑에 쪽에 보면은 어디 있나요? 데이터셋을 나누는 방법. 여기 있다. 데이터셋의 분할. 여기 머신러닝 데이터셋 2번 강의 안에 있는데 보세요. 트레이닝 셋, 그다음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제가 밸리데이션 셋이 모의고사라고 했잖아요. 모의고사. 근데 지금 그 교차 검증 방법을 사용하면은 밸리데이션 셋을 이렇게 파란색이 지금 밸리데이션 셋이죠. 그러니까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를 폴드 1로 봤는데 근데 두 번째 학습에서는 모의고사 본 거를 다시 풀죠. 다시 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보니까는 첫 번째 회차에서 첫 번째 1번 스플릿에서 학습시켰던 거를 그거를 또 검증세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가 유출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검증셋이 다 한 번쯤은 유출된 적이 있는 것들을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이 교차 검증 방법을 쓰면은. 그래서 좀 더 이 테스트 데이터를 했을 때 정확도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높아질 수도 있지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의고사를 본 거 가지고 검증을 해버리니까. 그죠? 원래 모의고사 그 결과를 보고서 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교차 검증 방법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죠, 지금. 교차 검증 방법이 무조건 좋은 방법일까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데이터셋이 너무나 부족할 때는 이 교차 검증 방법이 굉장히 그 좋은 성능을 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왜 교차 검증 방법을 자주 쓰냐 하면은 실전에서는 데이터셋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교차 검증 방법은 근데 좀 찝찝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교차 검증 방법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번에는 바로 데이터 증강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그멘테이션의 단어는 그 AR 있죠? VR하고 AR이라고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VR은 우리가 그 눈에다 쓰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그 가상현실의 약자고 AR은 그 증강현실의 약자예요. 증강현실. 그래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그래서 AR 할 때에 그 A랑 똑같은 그 어그멘트의 그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증강하는 기법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증강 기법은 과대 접합을 해결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제가 설명 한번 드릴 건데
우리가 그 이미지 데이터셋을 보면은 좀 편해요. 데이터 증강기법은. 그래서 이 사자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자의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밖에.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울을 보듯이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좌우로 뒤집었습니다. 지금 좌우로 약간 뒤집혔죠? 이렇게 딱 뒤집혔죠? 음. 원래 여기 손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에 가 있죠. 뒤집은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티컬 플립드 이거를 세로로도 뒤집을 수 있어요. 원래 이미지를 세로로 뒤집을 수 있어요. 세로로 뒤집으면은 사자가 아닌가요? 사자 맞죠? 가로로 뒤집어도 사자고 세로로도 뒤집어도 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도 거꾸로 된 이 사자 이미지 봤을 때 사자라고 인식을 하니까요. 그래서 가로로 뒤집고 세로로 뒤집어도 사자다. 그럼 90도로 한번 돌려볼게요. 90도로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봤습니다. 사자죠? 이것도. 시계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사자죠? 60도로 돌렸습니다. 사자예요. 아마 90도, 뭐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60도로 돌려도 사자니까 뭐 33도로 돌릴 수도 있고 뭐 27도로 돌릴 수도 있고 1도로 돌릴 수도 있고 뭐 2도로 돌릴 수도 있겠네요. 랜덤으로 돌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그 원래 이 이미지 사이즈가 500 곱하기 500 사이즈였는데 100 곱하기 100 사이즈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만드는 겁니다. 뿌옇게 만드는 거 방법 있고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줄여서 뿌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볼게요. 반으로 잘라서 이게 크랍을 한 거죠. 자른 거죠. 잘라도 사자죠. 밝게 해도 사자죠. 어둡게 해도 사자죠. 약간 점을 찍어서 노이즈를 첨가해도 사자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거랑 똑같이 여러 개의 사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기법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데이터 증강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증강 기법은 거의 그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법에서 굉장히 쓸 수 있다면 무조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예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그, 그 성능이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진다는 뜻은 정확도가 너무 좋아지고 이제 과대적합을 해결하기 좋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엠니스트 데이터셋 사용해서 엠니스트는 송글씨 데이터셋이었죠. 그것을 사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데이터셋이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에 했던 과정을 한 번에 압축해가지고 여기서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러로 그 정교화를 해가지고 전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딱 찍어봤더니 0, 1, 2, 3, 4, 5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 이제 제목들, 타이틀이 요 각각의 그림에 해당하는 라벨들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0이고 이 그림은 1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잘 보이죠 지금. 이렇게 라벨을 이제 데이터셋을 로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데이터 증강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데이터를 늘려볼 건데 일단은 한번 데이터 분할을 해보죠. 데이터 분할을 먼저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그 데이터 분할을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우리는 데이터 증강을 할 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증강시킬 거예요. 어그멘테이션 시킬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밸리데이션 셋은 어그멘테이션을 안 시킬까요? 음. 제가 트레이닝 셋만 밸리데이션 시킨다고 어그멘테이션 시킨다고 했는데 트레이닝 셋만 이렇게 막 90도로 아마 회전시키고 그다음에 뭐 좀 크롭도 하고 이럴 건데 왜 트레이닝 셋만 증강을 시킬까요? 음. 밸류는 정확해야 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정확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정확해야 한다? 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한번 생각할 줄 알아요.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안 하지? 이거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어그멘테이션을 안 해. 라는 걸 외우고 있는 거랑 왜 안 하는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수능 문제는 한 가지 수능 문제여야 돼요. 근데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어그멘테이션을 시키면 수능 문제를 뭐 인위적으로 늘린 거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어그멘테이션을 랜덤으로 시켜. 랜덤으로 시키면 수능 문제가 계속 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검증 데이터셋이 조금씩 바뀌어서 검증에 사용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어, 수능 문제가 조금 약간씩 바뀌는 거예요. 막 계속. 수능을 볼 때마다. 수능을 보는 학생들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건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공정하게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 분할을 먼저 하고 트레이닝 셋만 어그멘테이션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SVC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학습을 시켜볼게요. 그냥. 97.7%의 정확도를 가진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그멘테이션을 한번 사용하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보는 거죠. 97.7%보다 과연 높아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그멘테이션 할 때는 사이클런에 어그멘테이션 하는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클래스가 없어서 제가 이미지 어그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건데요.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요 GitHub에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은 예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굉장히 훌륭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좀 확대를 해가지고 원래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우시안 노이즈, 콘트라스트, 그 다음에 좀 더 날카롭게 하는 효과를 줘서 요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똑같죠? 어차피 이 동물이 뭔가요? 근데 이 동물이 뭔지 모르겠네. 비버야? 쥐야? 뭐 어떤 건데 하여튼 쥐라고 할게요. 이 쥐가 이렇게 노이즈를 주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랑 그 다음 더 날카롭게 효과를 줘도 샤픈 효과를 줘도 어차피 쥐죠. 그 다음에 어파인이라고 해서 약간 확대를 한 거예요. 약간 확대를 해도 쥐죠. 그다음 크랍하고 패딩을 줬어요. 약간 왼쪽 부분을 자르고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패딩, 여백을 줬습니다. 그래도 쥐죠. 그다음 이번에는 좌우로 플립하고 좌우로 뒤집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미지의 변형을 줬습니다. 퍼스펙티브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데 약간의 변형을 줘도 그래도 쥐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제 이런 식의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굉장히 쉬운 코드로 어떻게 쉬운 코드냐면은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이제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패키지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어그멘테이션 방법들 이렇게 중간에 막 픽셀들을 뺀다든지 픽셀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굉장히 쉽게. 아주 아주 훌륭한 패키지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막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해서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거 하시면 이런 거 아이디어 얻어서 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그멘테이션 시켜볼게요. 그래서 증강 전의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이건 위에서 했던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트레이닝 셋 데이터로 출력을 한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로 출력을 해서 첫 번째 거는 누가 봐도 5고 두 번째 것도 누가 봐도 2고 세 번째 것도 누가 봐도 3이죠. 이렇게. 그래서 셔플이 됐으니까 순서가 여러 개 섞였으니까 이렇게 순서가 랜덤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증강 후에 데이터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증강을 하는 방법은 이미지 어그먼터스에 이 클래스를 씁니다. 이것을 IAA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시퀀셜 클래스를 사용해요. 시퀀셜 클래스 사용하고
affine transform이라고 할 건데 용어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translate 픽셀, 픽셀을 좌우로 마이너스 1부터 좌측으로 1, 그다음 우측으로 1픽셀씩 랜덤으로 이동시킬 거고 그 다음에 Y축, Y축은 위아래죠. 위아래로 마이너스 1에서 1픽셀 이동시킬 거고 그다음 로테이션도 줄 건데요. 로테이션은 회전, 회전을 마이너스 15도에서부터 그다음에 플러스 15도까지 랜덤으로 줄 겁니다. 이 말인 즉슨 로테이션을 마이너스 1도로 할 때도 있고 마이너스 2도로 할 때도 있고 뭐 플러스 5도로 할 때도 있고 플러스 7도로 할 때도 있고 이거를 실행시킬 때마다 랜덤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랜덤으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우시안 블러. 블러라고 하면은 무슨 효과냐? 포토샵에서 보면은 그 뿌옇게 되는 효과 있죠? 뿌옇게 되는 효과를 그 0에서 뿌옇게 안 하거나 그 다음에 0.5만큼 뿌옇게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뿌연 정도도 랜덤으로 넣어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퀀셜이라는 클래스에 넣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쓴 코드의 순서에 맞게 순서대로 어파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블러 처리를 해줘요. 얘기는 너무 길고 일단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결과를 Shift 엔터를 눌러서 결과 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5고 누가 봐도 2고 누가 봐도 3이죠. 사람이 봤을 때는. 근데 위에 이미지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위에 이미지랑 어떻게 변했나? 약간 변한 거 보여요? 봐봐요. 5도 약간 뿌얘진 것 같고 2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눌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위에가 잘리긴 했죠. 3도 위에가 약간 잘리고 회전이 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6은 6을 보면 되겠네. 6이 원래 이게 딱 맞게 6이 딱 그려져 있었는데 아래 보면은 6이 약간 뿌얘졌는데 아래쪽이 좀 잘렸죠. 그래도 어차피 6이죠.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근데 랜덤인가? 랜덤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또 바뀔 거예요. 또 바뀌죠. 아까 6이 밑에 쪽이 잘렸었는데 이번에 위에 쪽이 잘렸죠. 그래서 이거 실행시킬 때마다 랜덤으로 뭐 좌우로 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도에 15도 사이로 랜덤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셋을 우리가 증강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계속 실행시키면은 똑같은 걸 계속 실행시키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는 그 어그멘테이션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해가지고 계속 실행시키면서 너무 많이 잘리지는 않는지 아니면 너무 회전이 돼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는 아닌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퀀셜이라는 클래스 오브젝트에 이미지를 넣었는데 우리 트레이닝 이미지만 넣을 거죠. 트레이닝 이미지만 트레이닝만 이미지만 넣고 이미지 어그라는 이 패키지는 입력을 여기서 이미지를 이미지 형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8 곱하기 8 형태로 다시 바꿔줘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그멘테이션 한 이미지가 엑스트레인 어그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죠? 저장이 될 거고 우리는 그 엑스트레인 어그를 이렇게 출력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어그멘테이션 한 이미지 지금 이렇게 어그멘테이션 한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에 추가를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증강 전 데이터랑 증강 후 데이터를 합치기 하면은 넘파이를 좀 사용해 볼 건데 넘파이는 이번 처음 사용하는 거죠. 넘파이는 그냥 이 행렬 연산을 쉽게 해주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밖에 사용 안 하니까 일단은 np concatenate를 사용해서 원래의 엑스트레인 데이터랑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 된 엑스트레인 어그 데이터를 합쳐줄 건데 아까 이미지 어그 패키지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8 곱하기 8 형태로 넣어줬는데 이걸 다시 우리의 원래 이미지 형태인 64개로 펼쳐가지고 8 곱하기 8이죠 이것도 8 곱하기 8은 64 펼쳐서 합쳐줘야 됩니다. 합쳐주는데 0번 축으로 합쳐줍니다. 0번 축으로 합쳐주고 이렇게 되면은
X트레인 머지드가 2874개의 데이터가 될 거예요. Y트레인 머지드는 그다음 Y트레인하고 Y트레인. 왜 Y트레인하고 Y트레인일까요? 왜 여기는 X트레인, X트레인 어근데 여기는 Y트레인, Y트레인이죠? 이게 의문이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그멘테이션을 해도 라벨은 바뀌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위에 거랑 위에 거를 저희가 이제 우리가 원래 데이터 위에 거를 어그멘테이션 데이터가 아래 겁니다. Y는 맞아요. Y는 어그멘테이션 안 하고 결과는 똑같죠. 어차피 요거를 어그멘테이션 한 결과는 X 트레이는 달라지지만 Y는 똑같죠. 5로. 그래서 똑같으니까 Y를 두 번 합쳐주는 겁니다. 네, 두 번 합쳐주는 거예요. 정확해요.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1437개였나? 1437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에서 그게 두 배가 늘어나가지고 2874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엑스트레인 멀지드라는 데이터 이 변수에다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배로 커진 이 데이터셋을 학습시키고 검증시켜 보겠습니다. 자, 뭐야? 이거 실행 안 시켰구나. 위에 거를 실행시키고 아래 거를 실행시켜야죠. 네. X트레인 멀지드랑 Y트레인 멀지드를 모델 핏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밸리데이션은 아까 말했듯이 바뀌지 않아야 되고요. X밸류 똑같아야 되고요. 저는 97.22가 나왔는데 혹시 더 좋게 나온 학생 있어요? 더 좋게 나온 친구? 원래 전 97.72 나와야 되는데 전 더 안 좋게 나왔죠, 지금? 음, 더 안 좋게 나왔죠? 이럴 경우도 있어요. 97.5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정확도가 별로 안 좋아진 친구들을, 저 같은 이제 정확도가 별로 안 좋아진 친구들, 뭐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어그멘테이션 합니다. 여기 증강 후 데이터 출력부터 다시 한번 어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자, 증강 전 데이터랑 증강 후 데이터 합치기도 한 번 더 해서, 왜 안 늘어나지? 아, 요거를 실행키가 아니구나. 밑에 거. 밑에 거. 데이터 증강 플러스 2 있죠. 정확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증강시킵니다. 그래서 4311. 4311로 만들어요. 죄송해요. 위에 게 아니라 아래 거예요. 데이터 증강 플러스 2.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어그멘테이션 시켜서 2874를 한 번 더 어그멘테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엑스트레인 머지들을 어그멘테이션 시키고 다시 넣어줘요. 그 다음에 또 검증을 합니다. 98.05가 나왔어요. 더 좋아졌죠. 또 합니다. 또 해요. 5,748개. 더 좋아질까? 97.7. 더 안 좋아졌어. 또 해. 7,185개. 98.05. 99%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8,622개. 98.05. 이제 더 안 좋아질려나 보다. 혹시 99% 나온 친구 있어요? 이제 더 안 좋아질려나 봐. 저는 여기 한 개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98%까지는 좋아졌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원문 아니다. 근데 X 트레인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거의 비슷한 게 나올 거예요. 한번 찍어보세요. 나중에 이 수업 끝나고 나서. 그래서 막 11,000개 해도 지금 막 별로 달라지지 않네, 이제. 저는 98%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제 똑같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해가지고, 더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비슷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좋아진 경우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좋아지진 않네요. 제가 혼자 돌렸을 때는 그래도
98.5%, 98.9%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좋아지지 않게 나오네. 더 안 좋아지게 나오고. 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정확도를 빨리 올릴 수가 있죠. 원래 모델 튜닝 하려면은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 데이터 증강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늘릴 수가 있고 정확도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증강 기법을 엠리스트 데이터를 해봤고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서만 그 증강 기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 증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른 데이터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뭐 텍스트 데이터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그냥 뭐냐 숫자만 있는 그런 데이터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지 데이터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틀린 점도 확인할 수 있어서 대부분 이미지 데이터에서 데이터 증강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근데 다른 데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일단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38분인데 50분까지 쉬는 시간 하고 네, 50분에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49분쯤에 다시 모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쉬는 시간 이용해서 질문하실 친구들은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목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교차 검증 방법하고 데이터 증강 기법하고 마지막으로 앙상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앙상블. 앙상블은 이제 앙상블이라고 영어로 구글에 치면은 어, 구글에 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요런 막 그런 오케스트라 막 이런 건데 이제 앙상블이 막 잘 맞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최적의 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악단, 오케스트라 이런 거 이제 앙상블 잘 만든다고 하는데 머신러닝에서도 이 앙상블이라는 기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을 사용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낸다. 여러 명의 여러 개의 모델인데 그 중에서 뭐 투표를 하던 아니면 편견을 내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기법이고 이런 거는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면은 좀 더 머신러닝 가깝게 예를 들면은 어,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구는 몇 년도에 멸망할 것인가 막 이런 문제를 푼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 분야의 학자들 뭐 인류학자도 있을 거고 물리학자도 있을 거고 화학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 뭐 이건 무슨 뭐 기상학자도 있을 거고 지구학자도 있을 거고 있잖아요. 그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찾는 것이 바로 앙상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여러 개의 똑똑한 모델들이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기법. 그렇기 때문에 앙상블을 쓰면은 최소 2% 이상의 성능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잘 썼을 때겠죠. 그래서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수적이고 모델을 여러 개를 사용하니까 일반적으로 학습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4개의 모델을 사용한다 이러면은 한 뭐 간단하게 4배는 더 걸리겠죠. 뭐 정확히 4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더 걸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이것은 그 딥러닝에서 앙상블을 사용할 때 모델인 이제 모습인데 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똑같은 게 그냥 사이클런 사용할 때도 이 첫 번째 모델은 뭐 SVM을 사용하고 두 번째 모델은 뭐 KN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모델은 그 뭐가 있냐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 세 개의 답이 딱 따로 나올 거잖아요. 따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 뇌가 있죠, 뇌가. 마지막에 뇌가 얘네들의 그 세 개의 값들을 보고서 이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값을 그 정답 값으로 하자, 아웃풋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내는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뭐 하나일 때보다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서 할 때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처음 배워볼 앙상블 기법 중에 하나는 보팅이라는 방법인데, 보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한번 보스턴 집값 데이터 사용해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합시다. 보팅은 한국말로 하면은 투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스턴 집값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많이 해봤죠? 그 데이터셋 쫙 로드 해가지고 예, 우리의 피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답값 타겟이 있죠. 그죠? 로드를 하고 데이터셋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04개의 데이터셋을 학습시킬 거고 102개의 데이터셋을 검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학습시킬 때 파이프라인을 하나 배울 건데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파이프들이 이어져 있는 이것을 바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머신러닝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쓰는 서버 개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이 파이프들을 이은 것처럼 여러 개의 과정을 파이프처럼 이어서 순차적으로 한다. 순차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파이프 라인을 구성한다. 이걸 바로 파이프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표준화하는 전처리랑 그 다음 학습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버릴 겁니다. 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이클런에서 여기에 사이클런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make pipeline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make pipeline에다가 스탠다드 스케일러 표준화죠. 표준화랑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한꺼번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이프라인이 두 개의 과정을 거치는 건데 스탠다드 스케일러 표준화를 하고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를 해라. 이런 파이프라인을 LR이라는 여기다 변수에다가 넣어서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LR에 fit 이렇게 하면은 X트레인, Y트레인 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을 시켜요. 알아서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LR에 predict 하면은 X 밸리데이션을 표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측을 한 값을 여기다가 LR Y 프리드에 넣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회귀 문제죠. 지금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을 썼잖아요. 보스턴 집값 데이터셋은 이렇게 연속되는 실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회귀 문제로 풀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쓴 거고 그래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민 앱솔루트 에러나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민 앱솔루트 에러를 사용해서 y벨, lr, y프리드를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lr MAE에 넣을게요. 그래서 찍어보면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더 쉽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거. 표준화하고 막 그 코드를 따로 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리치 리그레션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우리 리치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리그레션이니까 회귀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리치 리그레션으로 리치를 정의한 다음에 X트레인, Y트레인 이렇게 하고 프리딕트에서 리치 Y 프리드에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 앱솔루트 에러를 구해서 리치 MAE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라쏘라는 또 리니어 모델이 있네요. 이 모델들은 제가 위에 여기서 이 링크에서 찾은 거죠. 리니어 모델들 여기 리치 리그레션 있고 라쏘 있고 그다음에 뭐 엘라스틱 넷 있고 이런 것들 제가 사용한 거예요.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앙상블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번 라쏘 모델도 똑같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스탠더드 스케일러, 라쏘, 마찬가지로 fit, predict, min absolute error 구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리치에서는 또 파이프라인을 안 쓰고 라쏘에서는 파이프라인을 써서 전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해서 한 번은 해보고 한 번은 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좋은 걸로 뽑아내면 됩니다. 네.
파이프라인을 써서 전처리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전처리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결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민맥스 스케일러를 쓰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정교화를 쓰는 게 좋은지, 표준화를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 다 노가다를 해서 여러분들의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쏘를 또 사용해서 해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넷이라는 또 리니어 모델이 있었죠. 리니어 모델, 이 모델을 가지고 메이크 파이프라인, 이번에도 표준화 한번 하고 엘라스틱 넷을 정의한 다음에 fit하고 프리딕트하고 그다음에 min absolute error를 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3.4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형 회기 하나하고 리지 하나하고 라쏘 하나하고 엘라스틱 넷 하나에서 4개의 모델을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따로 결과도 다 봤죠. 근데 이 따로따로 결과 보지 않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이제 내볼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보팅이라는 방법은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보팅이 투표의 그 영어 단어죠. 회귀 모델에서는 각 모델의 예측값의 평균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값들을 다 더해서 4개니까 4로 나눠줘야 되겠죠? 4개를 다 더해서 4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최종 결과를. 그래서 리그레션, 그러니까 회귀 문제에서는 보팅이라는 앙상블 방법을 사용했을 때 각 모델의 예측값의 평균을 내는 거. 이게 바로 회귀에서 보팅을 하는 방법이에요. 앙상블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MA를 한 결과를 그 보팅에서 MA를 구하고 싶으면은 아까 평균을 이렇게 해서 예측한 것을 평균을 냈죠. 그 다음에 Y 밸리데이션 정답값하고의 민 앱솔루트 에러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면은 3.3338이 나왔죠. 그래서 보팅을 사용했을 때랑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몇이 나왔나요? 보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야? 선형얘기를 썼을 때 3.5, 리치 썼을 때 3.4, 그 다음에 라쏘 썼을 때 3.5, 엘라스틱 넷 썼을 때 3.4가 나왔었는데 보팅을 사용해서 결과를 뽑아내니까 3.33이 나왔네요. 굉장히 효과가 좋죠. 0.2나 0.1에서 2 정도 더 좋아졌어요, 결과가.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앙상블을 사용하면은 여러분의 모델의 그 성능을 굉장히 쉽게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써가지고 그냥 선형 모델 중 선형 리그레션 모델을 그냥 아무거나 써가지고 네, 조합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팅을 지금 위에서는 굉장히 진부한 방법으로 했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사이클런의 앙상블 있고 그다음 보팅 리그레서라는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모델을 어떤 리스트에다 다 저장해 줄 건데 모델을 리니어 리그레션, 리치 리그레션, 라쏘,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 이렇게 4가지 모델이 있었죠. 여기서는 모델을 다 넣어줘요. 모델. 위에서 모델 정의한 거였었죠. 선형에게 파이프라인 레지에 보면은 LR이라고 파이프라인 만든 거 요거 넣어주고 리치에서는 파이프라인을 안 썼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라쏘에서는 파이프라인 썼고 그 다음에 그 엘라스틱넷에서도 파이프라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 객체들을 모델에다가 넣어주고 모델스에다가 리스트 형태로 다 넣어준 다음에 그냥 보팅 리그레서에 모델스를 넣어주고 보팅 리그레서를 fit 하게 되면은 X트레인, Y트레인을 데이터를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보팅 리그레서를 프리딕트 예측을 해서 예측값을 Y프리에 저장한 다음에 민 앱솔루트 에러를 뽑아내면은 굉장히 쉽게 앙상블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어요. 3.338, 3.348.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위에 거는 제가 이제 이해가 잘 되라고 평균 내는 것까지 다 보여주려고 이게 다 풀어서 쓴 거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했다면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서 보팅 리그레서를 사용해서 이렇게 짧은 코드로 앙상블 보팅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한 3.5에서 3.3으로 줄면은 몇 퍼센트 좋아진 거지? 3.5, 3.3, 한 0.6% 정도 좋아졌나? 그죠? 6% 정도 좋아졌습니다. 네, 0.2, 5.7% 정도. 5.7% 정도 좋아졌어요. 이게 간단한 방법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앙상블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근데 앙상블을 이제 아무래도 모델을 4개 학습시키다 보니까 약간 연산 속도는 느리겠죠? 그냥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네. 4개를 사용해서 다 평균을 내야 되니까. 그래도 뭐 성능이 더 중요하다면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보스턴 집값 데이터셋이 아니라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해 볼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한 이유는 보스턴 집값 데이터셋은 이렇게 해서 타겟이 실수형, 연속된 실수로 나오니까 리그레션을 해야 됐잖아요. 회귀를. 근데 엠리스트는 0,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0개의 숫자를 구분하는 분류 문제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분류 문제에서 앙상블을 보여드리려고, 보팅을 보여드리려고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민맥스 스케일러 쓰고 정규하고 정규한 거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해서 나누고 우리 나눠보니까 1437개의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시키고 360개로 검증시키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보팅을 할 건데요. 보팅하는 방법은 보팅 클래시파이어라는 이 또 클래스가 있습니다. 보팅 리그레서가 있었죠. 리그레션에는. 근데 이 분류 문제에서는 보팅 클래시파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팅 리그레서는 회귀 문제에서 쓰는 거고 보팅 클래시파이어는 분류 문제에서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보팅을 할 때 또 4가지의 모델을 사용할 건데 우리가 3가지의 모델, 4가지가 아니라 죄송해요. 3가지의 모델을 사용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분류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SVM, 그 다음에 K Nearest Neighbor, 그 다음에 Decision Tree 이렇게 3가지의 모델을 사용해서 앙상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모델스에다 마찬가지로 SVC랑 KNN이랑 디시전 트리를 다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보팅 클래시파이어에 모델스를 넣어주죠. 그래서 여긴 보팅을 하드라고 일단은 지정하고 넘어갈게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드한 보팅 방법으로 할 겁니다. 보팅에는 하드랑 소프트 2개가 있는데 일단 하드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를 VC에 넣고 VC에 fit해서 학습시키고 데이터는 X트레인, Y트레인 넣고 VC에 predict해서 예측을 해서 Ypred에 예측 결과를 넣는다. 그래서 accuracy 스코어를 찍어보니까 98%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전보다 결과가 조금 1% 정도 좋죠. 그래서 앙상블을 해서 보팅 방법을 썼을 때 정확도가 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팅을 여기서 하드라고 했는데 보팅에는 하드한 방법이랑 소프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하드 보팅, 소프트 보팅인데 우리가 지금 3개의 모델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3가지의 모델이 있죠. 클래시파이어 1, 2, 3. 3가지의 모델이 있을 때 여기서는 지금 라벨을 2개라고 하고서 A냐 B냐 라고 하고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하드 보팅을 하면은 이런 확률하고 A일 확률, 뭐 B일 확률 여기서는 A일 확률이 0.7이고 B일 확률이 0.3이다. 그래서 1번 모델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2번 모델에서는 A일 확률이 0.1이고 B일 확률이 0.9다. 라고 해서 B라고 최종 결론을 냈는데 이렇게 되고 3번에서는 A가 0.6이고 B일 확률이 0.4다. 라고 해서 A라고 결정을 했죠. 큰 숫자로 결정을 내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큰 숫자로 그래서 A, B, A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드한 방법은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투표로 해서 A가 2개잖아요. A가 2개고 B가 1개니까 이 정답은 A다 라고 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소프트 보팅은 아까 이 확률들이 나왔었죠. 근데 확률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확률들의 평균 구해요. 그래서 A가 나올 확률들의 평균. 그래서 0.7하고
0점이라고 0.6하고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0.47이 되고 그래서 B가 나올 확률은 0.3이랑 0.9랑 0.4랑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0.53이 돼서 결국은 답은 뭐다? 답은 뭐예요? 소프트 보팅을 하면은 답이 뭐가 나오죠? 그죠? B죠. B. B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B 점수가 높잖아요. 0.47보다. A는 0.47이고 B는 0.53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보팅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각 모델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팅을 하는 방법, 보팅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하드 보팅을 하면 A가 나왔는데 소프트 보팅을 하면 B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드 보팅이나 소프트 보팅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소프트 보팅을 할 건데, 소프트 보팅을 할 건데, 이 소프트 버팅 할 때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은 SVC를 썼을 때 이 probability라는 요 그 인자를 true라고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SVC를 그냥 이걸 안 쓰면은 확률 값을 그 리턴 안 하거든요. 확률 값을 반환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 버팅 하려면은 요 확률 값을 반환을 해야 되죠. 네, 반환을 해야 되는데 SVC를 그냥 쓰게 되면 반환을 안 하기 때문에 probability를 true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소프트 보팅 할 때는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 다음 보팅 클래시파이어에 여기 보팅 방법을 소프트라고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나머지는 fit, predict, accuracy score 똑같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97.7%의 정확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드 보팅을 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8.6% 하드 보팅 했을 때, 소프트 보팅 했을 때는 97.7%. 네, 이렇게 정확도가 다르다. 왜냐면 투표로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서 보팅이라는 앙상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쉽죠? 개념만 알면 돼요, 개념. 여러 가지 모델을 쓰니까 여러 명의 학자들이 하나의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럴 때 투표라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보팅이라고 하고, 이 보팅은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드 보팅하고 소프트 보팅이 있다. 하드 보팅은 이렇게 각 학자들이 나온 결과를 과반수의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더 많은 투표를 받은 애를 라벨로 하는 방법이고, 소프트 보팅은 이 확률을 다 평균을 내서 그 최종값의 확률을 가지고 보팅을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쉽죠, 개념은. 그래서 이제 앙상블에서 보팅이라는 방법이 있고,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두 방법에서 분류나 획이나 두 방법에서 둘 다 쓰일 수가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앙상블 방법은 배깅이라는 방법이에요. 배깅. 배깅은 부스, 부스트랩, 이거 틀렸다. 부스트랩, 부스트스트랩, 부스트랩 애그리게이팅의 약자로 이게 B, A, G, G, I, N, G, 배깅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게 요즘에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보팅은 여러 알고리즘을 조합해서 사용하죠. 우리가 지금 보팅할 때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리치 리그레션, 엘라스틱 넷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알고리즘 조합하여 사용하는 반면에 배깅은 한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사용해요. 그 대신 데이터를 분할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 그림이 가장 이제 배깅을 잘 설명한 그림인데 우리가 나누려는 데이터들은 이 구슬을 색깔별로 나누고 싶은 거죠. 색깔별로 나누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원래 데이터셋은 이렇게 좀 많은 뭉치의 구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셋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모델에 그 데이터셋을 나눠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배깅을 통해 가지고 앙상블을 한다.
클래시파이어 하나 더 넣어가지고 앙상블을 한다. 이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팅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한 방법에 배깅은 한 알고리즘인데 데이터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학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깅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음, 약간 이 감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결정 나무가 있고 랜덤 포레스트에 숲이 있죠. 숲. 그래서 나무가 모이면 뭐가 된다? 숲이 되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사용한 모델이 바로 랜덤 포레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기반 가장 유명한 배깅 앙상블 모델이고요. 대충 써도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많이 써요. 디시전 트리를 쓰기도 하고, 네, 디시전 트리로 성능이 좋다 하면은 바로 랜덤 포레스트를 쓰죠. 어, 나무를 여러 개 모은 게 바로 숲이니까. 음. 그래서 디시전 트리 1번, 디시전 트리 2번, 그래서 여러 개, 막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디시전 트리 n번 해가지고 여러 개의 결과가 리절트 1, 리절트 2, 리절트 띠띠띠딕 n 나오면은 마지막에 머저리티 보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에버리징 평균을 내서 보팅은 아까 그 하드 보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 보팅이나 소프트 보팅을 얘기하는 거고 보팅을 하거나 에버리징을 해서 마지막 결과를 내는 방법. 이게 바로 랜덤 포레스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딱 봐도 쉬울 것 같죠? 그래서 사이클런에서 앙상블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네, 있죠. 그 다음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에스티메이터를 100으로 줬는데 이게 바로 이 디시전 트리가 100개가 있다는 겁니다. 100개. 100개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많을수록 무조건 좋다라고는 못하겠죠. 왜냐면은 그만큼 데이터셋이 아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딱딱 모델마다 나눠서 들어가는데 데이터셋이 너무 작게 나눠지면은 별로 안 좋으니까 모델이 잘 학습이 안 되니까 너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100이냐 50이냐 뭐 500이냐 여러분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 하시면서 몇 개의 에스티메이터, 몇 개의 디시전 트리를 쓸 건지 튜닝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정의를 해준 다음에 모델에 fit 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X 트레인, Y 트레인 넣고 예측하고 애큐러시 스코어를 뽑아냅니다. 이렇게 하면은 96.6%의 정확도가 나오죠. 생각보다 안 좋네요. 그래서 이거 안 좋으니까 뭐 10으로 줄여보고 93% 나오네요. 뭐 50으로 좀 늘려도 보고 96.6% 나오네요. 500으로 해보고 근데 500으로 하면 지금 속도가 좀 느리죠. 1000으로도 해보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델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튜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배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앙상블에서 보팅하고 배깅을 배웠는데 앙상블에서 되게 유명한 모델 중에 부스팅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부스팅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부스팅은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블로그를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앙상블의 관련 요 부스팅 요 글에 보면은 요 밑에 이제 관련 글에 앙상블 학습 그래서 보팅하고 배깅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좀 이론적인 설명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앙상블에는 보팅, 배깅, 그 다음에 부스팅이 있는데 일단은 셀킨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팅하고 배깅이 있고요. 네. 이제 부스팅은 다른 패키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업 범위를 넘어가서 제가 일단은 그냥 더 알아보기로 이렇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머신러닝 강의는 여기까지고,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 있다. 지금 6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6강의 질문 있다. 오늘 한 거 질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세요.